네, 안녕하세요. 퍼실 수학학원 수학 전임 강사 이주영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예일여고 이제 공통수학 1에 대해서 총평과 그리고 이제 해설 영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막 시험을 치른 예일여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도 같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혹시나 이제 현재 2025년 오늘 이제 5월인데 뭐 이제 1, 2년 후에 이제 후배들이 이 선배분들의 시험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이제 보는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 영상의 주 목적은 이번 시험에서 문제가 뭐가 나왔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고, 사실 해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끝났잖아요. 그치? 이번 중간고사 뭐 잘 봤든 못 봤든 일단 시험이 당장 끝이 났고, 그래서 나는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번 중간고사를 통해서 혹시나 본인이 100점을 맞았다고 해도 분명히 보완할 부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는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라는 그런 지침의 목적으로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총평을 먼저 시작할 텐데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건 뭐 난이도 이런 게 아닐까. 자, 난이도 얘기하기 전에 일단 예일여고 항상 내신 시험 거의 고2, 고3도 이렇게 출제하는 것 같아요. 객관식, 그리고 단답형, 그리고 서술형까지 같이 출제하곤 하죠. 이거는 거의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총 몇 문제였지? 20문제였는데 객관식 13문항에다가 단답형 4문항, 서술형 3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결국 난이도가 어땠나요?가 가장 궁금할 텐데, 난이도 어려웠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문제 난이도는 좀 어려운 편이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총 20문제 중에서 제 기준으로는요, 한 5문제? 많으면 8문제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대표 문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교과서나 그냥 어느 시중교재에서도 그냥 거의 뭐 숫자 조금 뭐 식 조금 바꾸는 거 말고는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우리가 그냥 진부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대표 유형들이지 않았나. 하지만 나머지 과반 이상이죠. 과반 이상은 절대적인 난이도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좀 새롭고 쉽게 보기 힘든, 흔히 말하는 EBS 변형 문제, 그런 걸 기반으로 출제됐으니 절대적인 난이도는 분명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 오늘 이 얘기하려고 영상 찍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저는 소신발언 할게요. 예일여고의 내신 시험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어느 학년, 어느 뭐 시험을 이제 대비한다고 한들, 자, 절대적 난이도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뭐라고 할까요? 대비 난이도라고 할까요? 대비 난이도는 쉽다고 생각해요. 자, 무슨 말이냐? 일단 이거 정리를 좀 해보죠. 일단 절대적인 난이도가 어려운 이유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절대적 난이도 어려워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서 쓰는 부교재 있죠. 부교재가 워낙 어려워요.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교재 몇 년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 교재에서 하는 모든 부교재 난이도를 1부터 10까지 나눴다 가정해 봤을 때, 그래서 숫자 이제 제일 꼭대기 제일 어려운 게 한 10, 그다음 제일 쉬운 수준의 교재가 1, 2라고 쳤을 때 제 생각에 한 8.5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8.5에서 9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시중에서 문제 중 10권을 랜덤으로 고르면은 그 중에서 거의 제일 어렵거나 두 번째로 어렵거나 하는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신유형이 워낙 많다는 겁니다. 신유형. 그렇기 때문에 부교재를 많이 참고해서 출제하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워낙 그 교재에 있는 문제 하나하나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어설프게 공부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부교재, 그러니까 올림포스 고난도 교재를 부교재로 항상 시험을 치르는 거긴 하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많이 변형하기 때문에 변형을 하고, 그리고 계산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변형을 하는 취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냥 막말로 그거를 가장 이제 지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가장 경계하는 것 같아요. 학교 측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깡으로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이제 최대한 경계하고자 조금씩 표현을 이제 바꿔서 한다든가. 그런데 전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계산량을 좀 많게끔 식을 좀 복잡하게 하는 좀 그런 느낌? 예. 좀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부교재계 기사하고 있는데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어쨌든 부교재를 많이 출제하는 편이긴 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뭐 그것만 내진 않습니다. 뭐 외부 문제를 할까요? 이 외부 문제는 이제 상위권. 1등급 중에서도 상위권 1등급일까요? 상위권 1등급을 가릴 만한 그런 문제를 1개에서 2개, 진짜 많으면 3, 4개 출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1개 정도,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거 1개 정도는 부교재를 통해서는 조금 대비하기 어렵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예일여고 시험이 뭐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막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뭘까? 대비하는 난이도가 쉽다라는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정리할 수 있겠는데 출제의 경향이 제 생각에 인근 고등학교 중에서 제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학교, 제일 유지하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즉 무슨 얘기냐? 1년 전, 2년 전, 3년, 4년, 5년 전에 예일여고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 부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도 어려운 부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뭐 변형도 어느 정도 계산이 많이 필요하게끔 변형도 하면서 외부 문항도 한두 문제 섞어서 내는 이 출제 경향을 거의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학교 선생님 분들도 이제 시험 전에 학생들한테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한다고 알아요. 하는 걸로 알아요. 제발 부교재 한두 번 풀어서는 안 된다. 뭐 3번 이상 거의 5번 가까이 많이 풀어봐야 된다라고 많이 미리 경고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올림포스 고난도 교재에서 많이 출제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번 시험 총 20문제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문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문제가 부교재에서 출제됐다. 80%, 90% 이상이 출제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나는 이 부교재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나는 공부를 많이 해봤나? 아마 어떤 친구들은 정말 지루하겠지만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반복을 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반면에 뭐 한 번 보니까 대충 알겠네. 이거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일단 외우고 보자 하고 대충 넘어간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마 확실한 건 제가 말씀드린 그 케이스에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이번 결과가 아주 상이하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소신발언이라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출제 경향이 크게 바뀌지 않더라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이번 기말 뭐 2학기 때도 그렇게 크게 바뀔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심히 해야죠. 일단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그러니까 이 열심히라는 의미가 되게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겠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번 기말고사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대충 예측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 부교재를 진짜 많이 씹어 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은 더 이상 뭐 우리가 묵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건 보라색으로 적을까요? 이 열심히 기준은 부교재를 정말 많이 풀어봐야 돼요. 부교재를 N회차로 적을게요. 한두 번으로는 절대 아니고 진짜 3, 4번 이상 많이 다뤄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 수업을 많이 들은 친구들이 이게 뭔 뜻인지 알 거예요. 마치 무슨 뭐 제2 외국어를 공부한 듯한 무슨 뭐 새로운 영어 알파벳 외우는 것 마냥 그 형상을 외우는 것 마냥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인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변형도 분명히 어느 정도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으니 자, 그래서 절대로 암기에 의존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뭐,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돼요. 고리타분한 얘기죠. 문제풀이를 너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중간고사를 좀,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 친구들은 절대로 이번 중간고사 대비 허투루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타고나게 머리가 좋다? 아닐 거예요. 진짜 공부 많이 했을걸요? 그러니까 진짜
아마 제가 예측하기로는 부교재만 죽어라 돌린다? 라는 의미보다도 그냥 문제풀이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부교재만 막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암기하듯이 공부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부교재뿐만 아니라 시중에 있는 특히 이 외부문항은 모의고사 문제인데 그런 모의고사 문제까지 많이 그리고 뭐 다른 학교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연습을 했어야만 그 계산이 많고 변형이 많았고 그 제한 시간 안에 풀기 그 어려운 시험지를 제대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거는 정말 고리타분하긴 하지만은 이것만한 방법이 없는 거죠. 예, 뭔가 특별한 무슨 뭐 정말 묘수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 따윈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인내심과의 싸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좀 정확히 좀 제대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번 기말고사 대비 일단 기초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 그러니까 개념이 되겠죠. 개념과 더불어서 이거의 기준은 그거예요. 지금 지금 부교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부교재만 죽어라 보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부등식이 뭔지, 경우의 수가 뭔지, 순열과 조합이 뭔지 그 뜻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또 암기가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시중 교재 수준의 교과서에 있는 기초 문제 수준의 그런 문제들과 더불어서 개념이 먼저 섭렵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교재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리고 더불어서 뭐 다양한 문제, 특히 모의고사 문제 추천합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막 당황하면서 푼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일수록 이제 다양한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지 않았을까. 네. 결국에 그냥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를 그냥 많이 해야 된다를 지금 길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이거는 예일여고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내신이고 뭐고 뭐 수능 대비고 뭐고 심지어 타 과목도 그렇지 않을까.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본인이 이번에 그렇게 했나요? 이번에 3월달부터 겨울방학을 얘기하지 않을게요. 3월 시작하자마자 본인이 기초 개념부터 해서 시중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고 부교재도 많이 반복을 하면서 모의고사 문제까지 막 열심히 연습을 했나요? 아니면 드문드문 공부하느라 시험 직전에 큰일 났다 해가지고 해설지 펼쳐놓고 막 외우듯이 간신히 한 번, 두 번 풀고 모르는 거 있으면 별표 막 쳐놓으면서 해설지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한테 물어보고 막 시험 직전까지도 그거 막 이제 부랴부랴 하느라 제정신으로 문제를 못 풀고 시험을 못 보고 그러진 않았나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말고사 대비는요 사실 지금 뭐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좀 더 일찍부터 규칙적으로 준비해라. 진짜 짧고 굵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특히 기말 대비는요 더 시간이 짧습니다. 내용은 더 어렵고요. 학교 행사도 많고 더 변수가 많습니다. 안 좋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 시험이 끝난 건 너무 수고 많았지만 이렇다고 너무 길게 이제 긴장이 풀어지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얼른 마음을 다잡아서 열심히 대비하고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요 문항 풀이를 할 건데 일단은 대부분이 뭐 부교재 기반으로 한 문제들이고 서술형은 그 해설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외부 문항과 그 다음에 부교재 있는 문제긴 한데 그 예일여고 학생들이 알 거예요. 단원별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뭐 상위 1% 뭐 1% 뭐 그런 문제가 하나 또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총 2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풀 문제는 이제 11번 문제부터 같이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러면 1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부교재에 있는 문제긴 하지만 상위 1% 이제 그 한 문제 크게 걸려있는 그 문제가 나와버렸고 근데 이 문제는 맞췄었어도 이게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푼 친구도 꽤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복소수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성질이 또 있기도 해서 이렇게 해설하게 돼요. 자, 시작해보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뭐 근과 계산관계 먼저 쓰고 시작할게요. 두 근의 합은 k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k 4제곱 이렇게 세팅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었는데 지금 여기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한 게 k랑 같더라
지금 K가 몇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거를 기반으로 막 계산하면 K랑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할 게 많아요. 그 K 구한 걸로 또 다른 어떤 Z를 만들어내고 그 Z를 가지고 이러 계산한 걸 구하시오. 아이고, 이 한 문제에 필요한 계산이 워낙 길어 보여요. 그렇죠? 자,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은요. 그러니까 핵심 개념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짧고 굵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있죠. A가 만약에 음수라면 루트 A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니?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허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니? 루트 안에 있는 거를 절대값은 갖고 부호를 이제 플러스 양수로 바꾸면서 I를 밖으로 뽑아야 된다. 이거 기초 개념이죠. 그치? 이거를 잘 이용해야만 이 문제 이제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거고. 자, 이게 왜 나오냐면 봐봐요. 이거를 먼저 캐치했어야 됐는데 지금 두 근의 합이 K제곱 양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K 4제곱 뭔지 몰라도 음수가 되네. 이거 캐치해야죠. 두 근의 합은 양수가 되는데 근데 합을 볼 필요는 없고요.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두 개의 수를 곱했는데 0보다 작다? 그러면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거. 자, 그러면은 가정을 해볼까요? 알파가 음수이고 베타가 양수이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하고 시작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제곱을 했을 때 그냥 뭐 루트 벗겨지고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지금 이렇다는 전제 하에 얘가 어떻게 보이는 거야? 얘는 양수이지만 얘는 음수. 즉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갔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상태니 그냥 제곱할 수 없어요. 앞서 분홍색으로 적었던 그 성질로, 그 허수의 성질로 일단 루트를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양변을 제곱하고 이 과정이 좀 필요했다. 잠깐 무슨 얘기냐면 루트 알파분의 베타는요 그냥 제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루트 안에 보이진 않지만 알파, 그러니까 음수가 박혀있고 이러면 허수가 박혀있다고 얘기했으니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아까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니? 일단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양수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품어있던 i를 바깥으로 뽑아내야 한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였어요. 이거를 이렇게 당연히 루트 이거 똑같이 써버렸네요. 쏘리. 이거자 미안해요. 두 번째 녀석인 루트 베타분의 알파 이 녀석도 루트 지금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잖아요. 이 안에 있는 녀석을 양수로 바꾸면서 i를 바깥으로 뽑는다. 이 작업을 해놓고 제곱을 했었어야 돼. 자, 그래서 저번 식은 다시 쓰여져요. 어떻게 되니? 루트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의 i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i의 통째로 제곱. 그게 지금 뭐랑 같다? K랑 같다. 자, 차근차근 합시다. 자, 일단은 제곱, 이거 헷갈리거든? 제곱하기 전에 앞서서 우린 이미 작업을 끝내놨어요. 지금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가 박혀 있는 걸로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양수야. 루트 안에는 양수예요. 그러면 제곱을 하면서 루트로 벗길 때 그냥 고스란히 마이너스까지 고스란히 벗겨야 된다는 게 또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자 앞에 거 제곱해보자. 앞에 거 제곱하면은 루트 안에 그대로 양수가 튀어나오면서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곱하기 i 제곱하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죠. 마찬가지로 뒤에 거 제곱도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리고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하시게 되면 i가 두 번 곱해져서 마이너스 1 거기다 2 곱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루트 길게 뽑고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양수 곱하기 양수 그냥 역수관계니까는 이렇게 해서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없어지고 이렇게 했더니 K랑 같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죠. 자, 그래서 여기다 정리할까요? 그러면은 플러스 다 바뀌면서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마이너스가 K입니다. 통분 그러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얘가 K인 거고요. 그러면 얘는 아까 근각에서 한 개 정리해놨죠? 마이너스 K 4제곱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K 4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하면은 플러스 2K 4제곱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니?
이게 개수가 마이너스 1볼 때는 3이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2까지 해주시면은 K는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와,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첫 번째 거 끝났어요. 아, K가 마이너스 5구나. K가 마이너스 5다가 나왔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어떤 Z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오른쪽 이거 좀 지울게요. K 구하는 과정이었으니.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이 해본 그런 이제 행위이지 않겠어요? 이 Z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변형을 해서 이 형태를 만들어라는데, 일단 이거 간단히 먼저 해보자. 일단은 분자가 5로 묶일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분모 그대로 살려주는데, 분모의 실수와 그래서 1 플러스 2i 분모 분자 곱해주시면, 그러면은 분모가 5 나오면서 이렇게 약분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Z는 몇이 나와요? 이거 계산하시면 7 플러스 9i 나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Z를 일단 구했어요. Z는 7 플러스 9i라는 거. 7 플러스 9i.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거 어떻게 구하지? 깡으로 세제곱하는 거 말이 안 되죠? 어떻게? Z-7은 9i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Z제곱 마이너스 14Z 플러스 49는 우변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9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Z제곱 빼기 14Z. 잠깐만요. Z는 7 플러스 9i. Z-7은 9i. 양변 제곱해서 Z제곱 마이너스 14Z 플러스 49.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더하기 58은 0입니다. 뭐 이거를 여기서부터 풀이가 사실 어렵지 않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58을 이항해서 뭐 마이너스 58는 마이너스 58이 괜찮고. 그래서 뭐 이걸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니? 이 녀석은 Z로 묶이면서 Z제곱 마이너스 14Z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녀석 대신에 여기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답은 간단히 나올 겁니다. 뭐 마지막 부분은 뭐 기본 계산이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풀이가 긴 것도 긴 건데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했죠. 알파 베타가 이제 부호가 서로 반대다라는 걸 캐치해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거 K가 마이너스를 나온 친구들이 많아요. 네, 앞서 얘기했던 그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을 때 성질을 잘못 이용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은 1번 18i가 나오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풀 문제는 이제 객관식 1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이어서 13번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유일하게 이번 시험에서 이제 외부에서 따온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모의고사 이제 기출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형태여서 그런 다양한 문제, 아까 총평에도 얘기했죠? 다양한 그런 문제, 뭐 모의고사 문제까지도 많이 풀어봤으면은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문제는 간단합니다. fx, gx라는 이참수 두 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점 a, b라고 합니다. 이건 연립해서 이제 구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y축의 평행한, 그러니까 세로로 이렇게 선을 싹 그어서 여기 사이에 싹 그어서 이렇게 fx랑 gx 만나는 점 각각 pq라고 해서 이런 선분을 그었고요. 앞서 언급한 a, b까지 점 그어서 약간 좀 찌그러진 형태의 사각형 넓이의 최대를 구해라. 자, 선생님 수업 들었으면 특히 더 이제 익숙할 텐데, 어떤 찌그러진 도형, 약간 이상하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둘 중 하나죠. 그 주어진 도형을 적절하게 쪼개서 구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커다란 이제 그 도형을 포함하는 커다란 도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여백을 빼거나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얘는 노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방법이 맞죠? 왜냐면 지금 PQ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줬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긴 건 우스꽝스러운 그런 사각형이지만, 이거를 가로 PQ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이 PQ를, 여기 X표 뭔지 모릅니다. K라고 잡읍시다.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 즉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S1, S2라고 할까요? 이거 둘을 더한 게 바로 사각형 APBQ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왜 굳이 이렇게 했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지금 이 삼각형 두 삼각형의 공통점은요, 밑변을 PQ로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은 이 밑변의 길이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밑변 이만큼의 높이, 그다음 밑변 이렇게 봐서 이만큼의 높이, 이렇게 해서 두 삼각형의 넓이를 해결하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교점 구합시다. 이 둘을 연립해야 되겠어. 둘 연립해 주시면 x제곱 더하기 4x 빼기 76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6. 이 항에서 4x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16 넘기면 마이너스 60인가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그러면 인수분해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은 0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 알게 됐네요. 지금 x좌표가, 두 그래프의 교점 x좌표가 하나는 5, 하나는 마이너스 3. 그러면 지금 여기 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 3인 거야. y좌표 구하면 구할 수 있죠. 어디다 대입하든 간에 말이야. 근데 앞서 얘기했던 설계를 했잖아요. y좌표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알겠어? 왜 그런지 알겠어요? 왜 그럴까? 우리 여기 길이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점으로부터 이렇게 내려 찍은 이거 길이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뭘 의미해요? 이 점과 이 점에 y좌표는 관심이 없고 x좌표 차이만 할 거라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 찍은 높이, 이거 구할 때에도 x좌표의 차이만 할 거라서 y좌표 안 구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그럼 벌써 준비가 얼추 끝난 거 보여요? 그럼 이제 뭐 구하면 되겠니? 여기 길이 구할 준비 여기 다 끝났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밑변의 길이 구하면 되지 않겠니? 밑변의 길이는 이 점의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의 차이. 근데 우리는 설정을 해놨지? 이 직선의 x의 좌표를 k라고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다 k 대입한 거에서 여기다 k 대입한 거를 빼주면 pq 길이 되겠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점 q의 좌표는 k, q는 여기의 점이죠. 이거 gx의 점이에요.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12k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여기는 k,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70.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의 y좌표의 차, 여기서 여기를 빼주시면 되죠. 그렇게 빼주시면은 그럼 마이너스 4k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빼주시면 8k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주시면은 플러스 6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문제가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넓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자, 우린 두 삼각형 S1과 S2의 합으로 구하기로 했고요. S1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PQ 밑변이야. 일단 PQ라 적을게. PQ 곱하기, 자, 높이는 어떻게? X좌표에서 X좌표 빼주면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3이에요. 두 번째 삼각형도 2분의 1 곱하기 밑변 PQ, 그 다음에 높이 5에서 K 빼면 되죠? 그러면은 공통인수로 쫙 묶이면서,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PQ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해주시면 K가 또 사라져요. 그러면서 2가 이거 더하시면 8이 되죠? 그래서 결국 뭐야? 4 곱하기 PQ의 최대값을 우린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다 4 곱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무리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거 4PQ 그러면은 애초에 PQ의 길이도 지금 4로 묶이죠. 4로 묶어주면은 4 곱하기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0, 4, 1은 4, 4, 5, 20 이렇게 될 거고, 이거 곱하기 4를 해주시면은 그러면 16 곱하기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5의 최대를 구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16으로 묶어주면서 표준형 바꿔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6. 이거의 최대가 어떻게 됩니까? K가 1일 때가 되겠죠. K가 1일 때. 그렇게 해주면 16 곱하기 16이 최종 이제 최대값이 될 테니까요. 답은 256이 최대가 되겠다 해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요. 이게 딱 외부 문항이었던 것 같은데,
공감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저거 나 많이 풀어봤던 문제야. 부교재에서 말고 다른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에서 이런 거 많이 풀어봤어?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있어. 그리고 뭐 앞서 시험에서도 혹시나 그런 친구들이 제일 위험해요. 아, 이거 아는 문제인데. 아, 실수했다. 시간이 너무 없었다. 그런 거는 사실 무슨 뭐 자연재해처럼 운이 나빠서 그런 멀어진 일이 아니고요. 거듭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려워요. 부교재 문제집 어려우니까 반복해서 유독 많이 반복하고 단 암기는 하지 않는다 전제하에, 그리고 그거 별개로 추가로 많은 문제를 풀어서 수학 체급 자체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면서 꾸준하게 열심히 하게 대비해서 다른 시험은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번 중간고사 대비하느라 너무 수고들 많았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